보자. 그리고 수능 완성. 수능 완성 6번으로 끝낼 거야. 그 모의고사가 이제 6개가 아니라 5개 들어가 있어서 그 형편이랑 실전편 하면은 6세트로 끝나더라고. 그러면은 7월이면은 다 끝날 거야. 수능 완성까지. 네? 7월 안쪽으로 다 끝내고 그 다음에 8월부터는 이제 저거 돌려야지. 모의고사 계속. 일단 8, 9, 10, 4개월 돌리고 그러면은 이제 수능이겠지. 오늘 나갈 거는 이제 시는 교목하고 성탄제 그리고 고전시가 나군별곡 그리고 소설은 소금은 전문 실어줬고 옥루몽은 부분 실어놨고 농토는 중간에 중략차 써 길어가지고 그래서 셋 다 읽으면 돼. 수능 완성은 수능 특강보다 나올 확률들이 좀 높아. 연계 확률들이. 왜 그러냐면 수능 특강은 좀 쓸모없는 작품들도 많이 넣었는데 수능 완성은 이렇게 안 넣었거든요. 근데 성탄제 전에 하지 않았어요? 그 성탄제가 아니야. 오장한 성탄제 김동빈 성탄제가 누구야? 아, 그래요? 제목이 똑같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작품 나갈 거야. 6개 나갈 거고. 사실 교목이랑 성탄제는 이제 그 기본 작품들이라 성탄제는 그리고 나올 확률이 꽤 높아. 여태까지 많이 생겼어. 거기 보면은 옆에 3페이지에 보면은 거의 뭐 2013, 2014, 16, 21 해가지고 4번이나 실렸는데 5호에는 딱 한 번 실렸거든. 나올 확률이 꽤 높거든. 자, 그래가지고 보자. 14페이지 교목부터 볼게. 자, 일단 교목은 이육사니까 저항식이었겠지. 내재관정기 이제 저항하는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이제 교목에다가 투영했는데 교목이라는 거는 높고 고든 나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소나무나 뭐 이런 것 중에 되게 높아가지고 크게 자라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교목이야. 그래서 화자는 교목을 바라보고 있는데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 나는 교목을 바라보고 있는 성장같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게 상황면사를 주시고 바라보는 대상은 교목인데 화제가 동일시하는 대상이기도 해. 정서는 이제 어떤 신념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단호함. 그래서 주제의식은 담담한 현실을 굴복하지 않는 지지. 내용을 보면 푸른 하늘에 닿았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가 푸른 하늘은 뭐야? 어떤 이상이겠지. 이상, 꿈 이런 푸른 하늘에다가 닿았듯이 이건 뭐야? 이걸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지. 그러면서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라는 거는 시련 속에서도 견뎌내는 의지가 있어.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명령형을 통해 가지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는데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계절적 봄이 오더라도 꽃피지 말고 어떤 봄이 오면 꽃피라는 거야. 진정한 광복이 오면 그때 꽃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낡은 거미 피도록도 이거 암담한 현실을 나타낸다고 봐. 끝없는 꿈길은 뭐야? 광복에 대한 설레임인 거지. 광복을 위한 길에서 혼자 설레는 마음은 아예 뉘우치지 말자. 그런 마음을 나는 뉘우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까는 어때? 이제 진정한 광복이 오지 않으면 꽃피지 않을 것이고 또 어때? 내가 광복을 위해 투쟁하는 길을 뉘우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거지, 교목에.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이것도 뭐야? 암울한 현실인 거지. 아까 세월에 불타고 그 다음에 어때? 낡은 거미 뒤돌고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이거 다 뭐야? 암담한 현실을 나타내는 거고
마침내 호수 쪽 깊이 거꾸러져. 이거는 이제 죽음의 이미지, 죽음에 다다를지라도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뭐야? 어떤 압력이나 시련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는 시지. 그래서 어렵지 않지. 이육사시는 내용 자체가 쉬운 편이야. 그 다음에 성탄제로 가보자. 21페이지. 오장환 성탄제, 성탄제라는 게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 오장환 성탄제는 어떤 자기 희생, 그리고 이제 그 약육강식 현실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거를 나타낸 시였다면은 요거는 이제 역시 아버지의 어떤 희생적 사랑 이런 거를 나타낸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을 뭐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사랑 같은 거를 빗대어서 표현하는 그런 식인 거지. 성탄제 역시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즈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회상을 하는 거지. 이 배경 자체는 크리스마스 가까운 어느 도시의 모습인데 화자는 어린 시절을 화상하는 이지. 30대야. 30살이라고 표현이 나오면 그리고 성장은 따로 없으니까 600대 500대. 바라보는 대상은 어린 시절. 그리고 어린 시절에 뭐를 떠올려? 아버지가 이제 내가 아팠을 때 약을 따다준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는 거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뭐와 빗대어가지고 표현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정서는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회상 같은 건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겠지 결국에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내용을 보면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촛불이 비추히고 피각적 색채 대비 시각적 대비 어두운 방과 빨간 촛불, 검정색과 빨간색이지. 외로이 늙으신 어머니, 할머니가 애처로이 찾아든 어린 목숨은 여기서 화자인 나지. 나를 지키고 계셨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 열매, 눈과 붉은 산수 열매 역시 색채되지. 시각적인 상대이. 산수 열매는 약으로 쓰려고 따온 거지. 이제 아픈 아들을 위해서.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누비는 것이었다. 이 초각적 상대이지. 열로 상기한 볼, 서늘한 옷자락.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행위지.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은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약을 따온 그 밤이 크리스마스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크리스마스와 연결이 있는 거지. 어느 해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시간의 경과. 옛것이랑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 옛것을 찾아볼 게 없는 건 뭐야?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크리스마스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옛날에 그것이 있는데, 즉 반가운 옛날에 그것은 뭐야? 눈이지. 눈이 이제 회상의 매개체가 되어 있는 거야.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는 거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서러운 30살 시옷 반복이지. 운유 형성에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소의 붉은 아라리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붉은 아라는 모를 상징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아버지의 사랑 흥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녹아 흐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또 넘어가 보자. 나금별 47페이지.
낙은 별곡은 낙 즐거워하는 거지. 은거해서 즐거워하면서 별곡 노래를 지었어. 근데 이게 우리가 강호관과 계열들 중에 가장 대표작이 뭐야? 보통은 상충곡이라던가 아니면 면왕정과 관동별곡 같은 것들이 대표작이잖아. 그게 왜 대표작이냐면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표현이 되게 비슷해. 그래서 면왕정과랑 비슷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낙은 별곡 즐거워 은거에서 남도진이라는 사람이 한양을 벗어나서 지금의 남양주 근처 그좀 어디에다가 이제 은거하면서 이제 그 거기에 나오는 이제 8가지 경치를 주로 이제 어때 예찬하면서 쓰는 노래야. 거기서 보면 이제 경기도 용문산 북쪽에 자리잡은 나그남의 이제 팔경을 예찬하면서 부른 노래지. 그 내용을 한번 보자. 사실 이게 이런 그 좀 낯선 작품들 같은 거 실을 잘 쓰진 않았어. 내용은 이제 원래 유명한 작품들과 좀 비슷한데 패러디도 좀 많이 하고 시 내용도 좀 뭐랄까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지가 않아. 상충곡 면왕정과 이런 거 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좀 허접하지 사실. 근데 이제 낯선 작품들을 이제 많이 넣어야 니네들이 힘드니까 이거 넣는 건데 보자. 안 나오겠지.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 있어. 그거는 특허는 사실 연기글제에 많이 안 나왔던 작품이라도 고전 시간 중에 간혹 나온 케이스가 있어. 예를 들면 월선원 16경가 이런 거 한 번 딱 나오고 갑자기 나왔어 수능에. 근데 그게 이제 해설본 자체도 수능 그 저기 뭐야 인터넷에도 거의 없는 작품이었단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어? 평가원 마음. 평가원 마음이지. 그거 덕분에 그거 나왔을 때 해석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해석해놨는데 그 덕분에 이제 그 블로그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어. 올려놨더니 해석해놓은 사람이 가끔 없더라고. 그때 완성인가에 실리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수능에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그 처음 보는 작품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전문 해설을 안 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 자 보자. 헌사한 야단스러운 오하오 조물주가 산천을 빚어낼 때, 산천을 만들었을 때 세상을 만드는 거지. 나그남은 이제 여기 배경이거든, 주요 배경. 그래서 나근별곡이라고 한 거잖아. 나그남 근처에 연구를 했으니까. 암은 여기서 밤이 암자야. 암자가 암자를 쓰면 뭐야? 건물이라는 뜻으로 밤이 암자니까 밤인 거지. 깊은 골짜기로 나리하여 삼겼으니. 자 무슨 뜻이야?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은거 관련된 가사들 보면 자기의 은거지 이름을 이제 자기 호로 삼고 그 은거지를 세상이 나를 위해서 등물주가 나를 위해 숨겨뒀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조물주가 나를 위해서 이 어때 골짜기를 숨겨놨다는 거지. 다른 사람 은거지를 못 쓰게. 그래서 이 골을 나를 위하여 삼겼으니 나를 위해 만들었으니 산봉우리도 빼어나고 경치도 뛰어나다. 어와 주인홍이 명리의 뜻이 없어. 주인홍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지. 주인을 하다가 명리 이제 세상의 어떤 그 명성과 이치의 뜻이 없어서 진세 속세를 하지 속죄를 이별하고 암혈에 깃들이니 암혈은 뭐야? 동굴 같은 거지. 바위랑 그래서 나그남을 의미하는 거야. 내 생에 담백한데 분수이니 상관하냐? 내가 이제 가난하고 그 저기 뭐야 소박하게 살아가는 게 내 분수라서 상관하지 않겠다. 서리법이지. 농환제 맑은 창에 주역을 정부하지. 보통은 우리가 그 은거지를 삼으면 두 가지를 보통 짓거든. 뭐야? 모모 정과 모모 제는 서재지. 그리고 여기는 정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짓고 보통 지는데 농환제는 이 서재 이름이지. 맑은 창에 주역을 정부하니. 주역은 이제 뭐야? 서경, 시경, 역경 해가지고 유교 3경 중에 하나지. 원래 이제 정보일 때 많이 쓰잖아. 이게 달력이야, 달력. 주나라 역경이 그래서 주역인데 소장진태는 서문이 밝아있고 낙천지명은 경계도 깊었세라 라고 그러는데 소장지명은 거긴 뭐야? 소장진태는 세상의 변화는 이치이고 낙천지명은 천명을 깨달아 이에 수능한다는 건데 주역이 보통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든 달력이잖아. 이걸로 점도치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역을 읽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지. 주역의 그 세상의 모든 이치가 나와 있으니까.
달을 희롱하고 말을 잇고 앉았으니 천지를 몇 번이나 왕래하고 이거는 뭐야? 천지를 몇 번이나 왕래했다는 건 주역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세상 이치에 대해서 몇 번이나 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세상을 다 둘러본 것까지 깨달았다라는 거야. 장금, 검은고를 믿기 하나, 슬상, 슬은 무릎이거든. 무릎, 슬, 위상, 무릎 위에 놓아놓고 평호조라는 노래 곡조 한 소리를 고허사에 섞어타며 고허사는 이제 그 중국에서 수입해온 가사야. 긴 가사 짧은 노래 천천히 불러냈대. 유연히 흥이 나니 세상 걱정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자연의 은거에서 주역을 보면서 세상 이치도 다 깨닫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니까 즐겁다라는 거지. 걱정이 없어. 그래서 남촌의 늙은 번님, 북린, 북쪽 이웃의 젊은이들 여러 이제 이웃들과 송단, 소나무 뿌리 섞여 앉아 차례 없이 술을 부어 조세장 기울이고 무슨 말을 하옵나니.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니까 들으니까 앞론에 벼가 좋고 뒷내에 고기가 많고 춘산에 비온 후에 미거에도 살쪘다 고사리도 살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거지. 한가한 중에 이런 말씀 소일이 족하거니 이런 말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만족하니 분분한 시비는 귓결에 들릴 소리야. 세상에 다투는 소리들 시비라는 거 옳고 그름에 다투는 거지. 그거가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세에서 하는 소리들이. 자, 그다음에 그 옆으로 가보자. 해담화 깊은 곳에 낚싯대를 메고 내려가며 어부의 노래 한 곡조를 반음결에 흘려 불러 목동의 피리 소리에 넌지시 화답하니 석양의 방초 향기나는 풀에 길에 걸음마다 더디구나. 그 향기나는 풀을 만나라고 걸음마다 더디게 되고 동풍이 잠시 불어 새우 가는비 봄비들이 대촉하니 도롱이 걸치고 바위에 앉았으니 도롱이는 우리지 어부의 복장이야. 용면을 불러내어 이 형상을 그리고 용면이라는 사람은 이공린의 호야. 그래서 이공린이라는 유명한 화가를 불러내어 이 아름다운 경치를 그려보고 싶대. 영욕을 불관하니 세상에 대하여 영욕은 내가 욕심이 없으니 영예와 욕심이 없으니 세상 일을 내가 알겠느냐. 주욕, 술과 고기에 빠진 분들 부기를 자랑하고 이건 뭐야? 속세에서 이제 자기 그 플렉스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부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 여름날 더운 길에 흥진간에 분주하며 겨울밤 추운 새벽에 괴로워에 서성이 무슨 뜻이야? 세상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여름날에 더운 흙먼지 막 피어오르는데 분주히 돌아다녀야 되고 권력을 찾아서 또 겨울밤에 추울 때는 대로원은 뭐냐면 궁궐에 들어가기 위해서 높은 신하들도 궁궐에 들어가려면 기다려야 되잖아. 궁궐문을 열 때가 있단 말이야. 그 종치면 그때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곳이 대로원이야. 약간 버스 정류장 같은 느낌인 거지.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어때? 대걸로 입고를 하는 건데 그 기다리는 것도 어때? 나와 대비되지. 나는 편안하게 이렇게 자연에서 못 입고 있는데 너희는 여름날 더운데 다 이 날씨에 돌아다니고 서울도에 그리고 막 겨울 영하 막 10몇 도에도 이제 궁궐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너희 모습 준비야. 나는 이게 한가운데서 좋아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네는 좋다 하나 내 보기에는 괴로워라. 권력에 이제 가까우면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싫다는 거지. 어와 내 신세를 내 말하니 자네가 들으시오. 삼복의 날 더우면 배구선 부채를 높이 들고 풍령의 기대 다리 펴고 누웠으니 창가에 기대 가려 다리까지 피고 누웠으니 편안한 이 거동을 누가 결을 쏘냐. 즉 여름날에는 내가 시원하게 지내는 거 얼마나 좋니. 또 동기밤 눈 온 후에는 더운 방에 이불 덮고 목침을 돋아매고 해돋도록 잠을 드니 늦잠도 잘 수 있으니 편함도 편하시고 고단함이 있을 소냐. 너희는 이제 출근하려고 벼슬살이 하려면 출근하려고 대걸로 나가야 되잖아. 나는 출근도 안 하고 밤늦게까지 늦잠 잘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삼공이 귀찮아. 삼공 높은 벼슬자리가 귀하다고 하나 나는 아니 만금이다. 값으로 따진다면 만금인들 당할 소냐. 내가 이렇게 즐기는 거는 만금을 준다 해도 안 바꾼다는 거지. 보리밥 맛들으니 팔찜미가 부럽지 않고 보리밥 소박한 음식으로도 그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고 헌 배옷이 알맞으니 비단 가져 무엇할까. 좋은 옷도 입지 않는다는 거지. 다음 페이지. 내 신세 한가하구나. 정치도 맑고 깨끗하다. 농문산 달빛아래 나뭇가지 안개 끼니 방덕궁의 맑은 절개 산처럼 높고 물처럼 기네. 이 방덕궁은 한가라 때 은거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높은 절개가 나와 똑같구나 라는 뜻이지. 나도 방덕궁처럼 여기에서 이제 어때 자연을 즐기고 있는 거야. 윤리의 높은 바람이 소유산을 넘어 낙천당 베개 위에 이내 꿈을 맑게 하네. 낙천당은 또 건물 이름이겠지. 낙천, 하늘을 즐거워하는 건물이래. 천마봉 씩씩한 형세가 구름에 닿았으니 동쪽 하늘 돌아갈 때 몇 겁이나 달았는고 무슨 뜻이야? 이제 천마봉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다라는 거지.
이제 구름에 닿아가지고 구름에 닿을 정도로 이제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야. 천만 년이 지나도록 낮아질 줄을 모르도다. 그래서 자연의 경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을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주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나그남의 8가지 경치, 나근 팔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 거기 보면은 체크해보자. 뭐뭐 나오냐면은 거기 이제 주석 달린 부분들 있잖아. 와룡추, 그 다음에 옥류포, 거기 타경호, 반곡천, 무릉계, 자연뇌, 구변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그 나근 팔경인 거야. 그러니까 나그남이라는 바위가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물이 여기 흘러가겠지. 산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무슨 뭐 여울 이름 붙이고 여기 있는 뭐 바위 이름 붙이고 해가지고 8가지 경치를 만든 거지. 자, 그래가지고 천만 년이 지나도록 낮아질 줄 모르는구나. 중산 아침 안개에 절벽 가운데 덮여있고 공룡 어두운 구름 처마에 비겼구나. 용문산 그림자, 용문산 근처에 나그남이 있다고 그랬지. 팔절탄에 담겼으니, 팔절탄이라는 건 8부비의 탄, 여울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팔경인 거지. 입이라는 협곡에서 내려온 물이 와룡주가 이제 팔경 중에 하나인 거지. 와룡 연못에 담겼구나. 물결이 간단히 다스려 만곡의 물, 많은 물을 담았으니 용이 마치 이제 거기에 잠겨 있는 것 같은 자체가 굴곡이 되어 있다. 풍문을 언제 얻어 불로 옮겨가는 곳, 용이 거기 있다가 구름과 바람을 얻어가지고 동굴 속에 숨었다라는 거지. 또 옥류폭은 뭐야? 폭포가 하나 있겠지. 조그만 폭포가 있을 거야. 거기 폭포에 노한 물살들이 돌을 박차고 떨어지니 하포의 명월줄을 옥반에 굴리는 듯 이제 구슬을 옥쟁반에 굴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나네. 은골이 수정으로 된 발이 난간에 걸었는 듯. 수정으로 된 발이 난간에 걸려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폭포가 이렇게 떨어질 때 커튼이 이렇게 걸려있는 것 같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티끌 묻은 긴 각근을 타경호의 시선에, 이 타경은 뭐야? 각근을 씻는다는 뜻이야. 타경. 우리 보통 물이 더러우면 뭐 한다 그래? 세족한다 그래. 발을 씻고 물이 맑으면 뭐해? 타경, 각근을 씻는다 그래. 세수로 한다는 거를 요즘은 타경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엔 타경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갓을 이렇게 쓰고 다녔잖아. 여기 땀 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수한다는 걸 타경한다라고 표현을 해. 각근을 풀고 각근 안쪽을 씻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이 맑다는 뜻이 타경호 호수의 시선에니 귀 씻던 옛 할아비, 자네 혼자 놓고 있었냐. 귀 씻던 옛 할아비는 누구겠어? 소부 허유의 허유지. 우리 옛날에 임금대라는 얘기 듣고서는 기산 들어가기 전에 앞에 영수에서 귀 씻은 사람 있잖아. 들어봤어? 많이 얘기했지. 귀 씻은 사람, 임금대라는 얘기 듣고. 아, 그쵸. 그 사람이 허유잖아. 그리고 그 소부에 가는 늙은이가 소부고. 소부는 뭐야? 이 사람이 귀 씻은 물에 더럽다고 내가 이제 손물 못 먹이겠다 그냥 빼고 간 사람이지. 기억나? 그래서 허유 얘기를 거기 하고 있잖아. 귀 씻은 얘 할아비 너만 혼자 높냐? 그러니까 너만 임금되지 않겠다고 귀 씻고서 기산에 들어간 너의 지조가 높냐? 나도 그만큼 어때? 자연을 즐기면서 나의 지조도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허유만큼 자연을 잘 즐긴다는 거지. 속세에서 멀리하고. 반곡천, 이것도 이제 그 계곡 이름이지. 긴 굽이 초당을 둘러쓴 초가집을 둘러있으니 드넓은 저 강물아 세상 하고가지 마라. 연사, 이제 안개 낀 모래사장에 막대지퍼 무릉계를 내려가니 양안에 나는 도화 붉은 안개 자욱하다. 무릉계에 보니까 무릉계 양쪽으로 복숭아꽃이 쫙 펴있는 거지. 무릉계곡에. 그래서 무리의 뜬꽃을 손으로 건져내버렸어. 왜? 춘광을 무서워하여 세간에 전할세라. 쇠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는 거지. 이제 물이 흘러가지고 복숭아 꽃잎을 담아가지고 바깥 세계로 흘러내보내면은 여기가 아름다운 게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서 그 꽃잎이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걸 다 건져낸다라는 거지. 흘러가지 않게끔. 자, 단골을 넘어들어, 언덕을 넘어들어 자연매라는 이제 또 여울로 지나가니 향로봉 나무 안개가 햇빛이 비쳤다. 주변 담도 연못이지. 고인물이 거울처럼 맑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8가지 경치를 쭉 열거하는 거지. 속세 잊은 저 백구야 너와 나와 벗이 되어 물가에 누우면서 세상을 잊자꾸나 우라이체지. 청학동 좁은 길에 선부연이라는 이제 연못을 또 찾아가니 방고시적 생긴 가마 제작도 공유하다. 자, 무슨 뜻이야? 선부연이라는 이
이 그 연못이 가마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세상에 생길 때 생긴 가마 같다라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형산에 만든 솥을 밀어서 옮겨왔나? 석간에 걸린 폭포 상하연에 떨어지니. 자, 이 위에 뭐가 떨어져? 석간에 걸린 폭포가 상하연 위에와 아래 연못에 떨어지는 거지. 여기도 있고 여기 연못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공연한 벼락 소리가 대낮에는 건 폭포 소리가 벼락 소리 같다는 거지. 계산에 취한 흥이 해지는 줄 잊었는데 쌍계함 먼 곡소리. 쌍계함은 이제 절이지. 절에서 나는 곡소리가 다니길에 노숙하네. 퉁소에 봉을다나, 이제 퉁소는 피리지. 피리에 봉을다나 유교 버드나무가 가득한 다리로 돌아다니 서산의 상쾌한 기운이 사이당에 이어졌네. 사이당이라는 거는 이 건물 중에 하나지. 이 사이당은 이제 그 남도진의 형이 또 응고하는 곳이야. 그래서 이제 그 건물에 이어졌구나라는 거지. 그래서 형과 함께 이제 응고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은 이 나그남에 누가 응고한 거야? 나도 응고했지만 형도 응고해가지고 내가 팔경을 보면서 쭉 가니까 어디까지 간 거야? 형이 있는 집은 사이당까지 간 거지. 나는 어디 있어서 농활대에 있다가 사이당까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형님 한정이 전혀 없어. 한정 정치에 대한 어떤 미련이 없어서 공명을 사용하고 삼조가로 돌아오니. 삼조가도 이제 응고하는 건물 중에 하나지. 형이 있는 곳은 뭐야? 사은나 아까 뭐였지? 아까 그 사이당과 삼조와는 기와 와자거든. 그러니까 둘 다 건물 이름이야. 거기에 응고하니까 재앙의 나무 물결 신변에 미칠 수냐. 속세의 재앙이 우리한테 미치지 않는다는 거지. 벼슬자리하면서 미칠 수 있는 재앙이. 긴 베개 높이 메고 두 노인은 누구야? 나와 형이지. 두 형이, 형과 내가 둘이 나란히 누워있어. 슬하라는 건 자기 이제 무릎 아래라는 뜻인데 자손들을 의미할 때 슬하라는 거지. 자식들을. 자손들이 차례로 들어서니 먹으나 못 먹으나 이 안이 즐거운가. 아마도 수석에 소유하여. 수석은 뭐야? 물과 돌이니까 자연이지. 자연에서 즐기면서 나는 개월을 마치리라. 그래서 자연에서 즐기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됐니? 괜찮아? 다음으로 가자. 소금. 달빛. 이 소금은 해설이 좀 잘못돼 있어가지고 손흥한성에다가 무료정정 신청을 했거든. 이게 해설이 내가 보니까 이거 쓴 사람이 당시에 중국 역사를 거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 역사를 모르고 소설만 공부한 사람이 소설을 실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서 해설을 달아가지고 이상하게 달아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팡동이라는 인물이 나와. 그 팡동이라는 인물이 중국인 지주거든. 근데 이 팡동이 이제 여기 주인공은 이제 조선 한반도에서 살다가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이주간 사람이야. 근데 거기 지주 팡동 밑에서 이제 소장을 하고 있어. 주인공 가족이. 근데 이 팡동이 이제 그 공산당군한테 쫓겨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용정이라는 시내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거했잖아. 일본이 우리나라 점거하고 여기까지 쳐들어가려고 하고 있지. 그때 이제 그 중국은 뭐 하고 있었어? 국공내전을 하고 있었어. 국공내전은 뭐야? 국민당군이랑 공산당군이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지. 공산당과 이제 공산당 한쪽이. 근데 이제 국공내전 하다가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뭐래? 국공합작이라고 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잠깐 손을 잡지. 이제 그런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기다 뭐를 세워? 여기를 점령하고 만주국을 세워. 이 만주국은 이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데려다가 이제 괴뢰국, 꼭두각시 나라를 만든 거지. 일본 제국의 일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만주국은 사실상 이제 그 일본군의 일종인 관동군이 여기를 통치를 했어. 그러니까 황제는 꼭두각시로 세워도 청나라 마지막 황제를 갖다 세워놓고 관동군이 통치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관동군이 여기를 통치하고 있지만 밤만 되면은 만역대 들어오지.
그 다음에 또 공산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가끔 이제 지주들 갖다가 막 때려가지고 죽이고 막 그러고서는 이제 물건 뺏어가고 낮에는 안 되니까 반동군이 또 오니까 또 이제 국민당군도 일본군 때문에 이게 또 싸우고 막 이러고 있는 개판인 상황인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살기가 힘든 거야. 특히 공산당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피냐면은 주변에 있는 농촌부터 다 포섭을 해. 그래서 지주들, 저놈들 때문에 너희가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해방해줄 테니까 너희 우리 편이 돼. 그러고 지주들 때려잡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관동군이나 이제 국민당군 권력이 셀 때에는 그러지 못하고 산속에 숨어 있다가 농촌별로의 농촌만 가가지고 일단은 먼저 정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 도시로 이제 옮겨오는 거지. 그래서 당시에 지주들이 살지 못하고 자기 집 버리고 다 어디로 갔어? 도시. 시내로. 거기는 이제 시안이 안전한 편이잖아. 이제 시골 같은 데는 다 허허벌판이니까 공산당들이 막 밤에 와가지고 약탈하고 죽이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걸 피해서 이 팡동도 자기 가족들이 다 죽어. 얘만 단순히 살아남아. 그래서 자기 땅은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영정으로 간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소장해 준 거지. 나중에 세금 받을 때만 돌아와. 근데 소동만성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주인공 가족의 아버지가 영정으로 팡동을 찾아갔다라고 나와. 근데 아니거든. 팡동이 세금 받으러 집으로 돌아온 거야. 돌아왔을 때 만났는데 운 나쁘게 이때 공산당이 여기를 공격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주 편인 줄 알고서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지주들을 죽이잖아. 지주를 죽이고 농민들한테 해방시켜주겠다고 땅을 나눠준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전략이야. 근데 지주 아닌 일반 농민들은 안 죽여. 여기서도 소금에서도 끝부분에 보면은 소금 매수를 하거든. 이 주인공 여자가 살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소금 매수할 때 공산당한테 발각돼 중간에 소금 매수하다. 근데 공산당들은 어차피 일반 농민들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죽여. 그래가지고 소금 매수하는데 그냥 거기에서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정부 탓이고 지주 탓입니다. 한 일장 연설 들으면 그냥 풀어줘. 그러면서 다 가는 거야. 근데 막판에 이제 소금 파에다가 일본 순사한테 걸리지. 일소소금 파에다가. 그래서 이제 잡혀가는 걸로 끝나는데 맨 마지막 부분은 이 강경애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돌아가고 일제강점기 때 죽었어. 만약에 이 사람 일제강점기 때 안 죽었으면 아마 월북했을 거야. 공산주의자에 가까워. 그래서 이제 검열당해가지고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되게 싫어했잖아. 일본 제국도. 그래가지고 검열돼가지고 맨 마지막 부분이 잘렸거든.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우리를 잘 해줬는데 일본 군사들은 우리 걸 뺐네 하면서 그런 주제의식 나타낸 부분에 아예 검열당했는데 그거를 머물러 지운 거를 이번에 복원해낸 것까지 넣어놨어. 그 부분에. 그러니까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 거고 당시에 이 사람은 아마 그리고 월북했었을 확률이 높아. 만약에 일제강점기 전에 그 이후에 살아남았으면 그러면 우리 소설에 거의 안 틀렸을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쯤 돼야 월북 작가들의 소설이 풀리거든. 이때 이제 백석도 풀리고 하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강경의 소설은 그 이전부터 읽혔거든. 1947년인가에 그러니까 월북을 못하고 죽은 느낌인 거지. 사실 월북했겠지, 광복했으면. 근데 월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소설이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실려왔었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남한에서. 왜 월북했으면은 그동안 연구가 안 됐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43년에 죽었구나. 43년. 광복 딱 되기 2년 전에 죽은 47년이 아니라.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간도로 이주를 가진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앞에 내용부터 보자. 용정서 팡동 중국인 지주가 왔다고 기별이 오므로 남편이 벽에 걸어두었고 아끼었던 수목 두루마기를 입고 눈밖에 났다. 여기서 딱 봐도 용정에서 왔다라는 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손오만성에서는 줄거리 해설에 뭐라고 나오면 용정으로 갔대. 아버지가 팡동을 만나러. 완전 잘못. 완전 잘못돼 있는 거. 근데 간혹 그런 것들 꽤 많아. 손흥입이. 근데 그게 옛날에는 일반 강사들도 검토진에 넣어줘가지고 일반 강사들은 명성 쌓으려고 돈이 걸리는 문제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찾았단 말이에요, 교류를. 근데 요새는 강사들 사교육이라고 다 잘라버리고서는 일반 교사들만 갖다가 검토진에 쏟도록하게 넣었는데 그 교사들이야 그게 사실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요새 많이 개판됐어. 사용설명서도 이상하게 되는 거고. 근데 강사는 있으면 뭐야? 유출될 거. 유출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 키워준다고 하지. 사실 또 그런 것도 이제 검토하면은 우리 나도 그랬지만 빨리 가르치거든.
한 달 전부터 자료 목록 받아가지고 이거부터 가시면 되겠네요 가신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이제 단점이 나온 거지. 사실 그래가지고 얘네가 지금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잖아. EBS 유사 연계 교재들 싹 때려잡아서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아예 못 봐. 나무도 다 막혔고 7월 15일부로 나무도 막아버려. 왜요? EBS 유사 연계 작품들 이제 사교육 부칙이고 너희들한테 잘못된 이론을 심어준다 그래가지고 싹 다 막아버렸어. EBS에서 소송 가가지고. 별걸 다 그래서 완전 독점 체계로 복권이 해가지고 자기 교재만 팔아먹는데 EBS 교재가 옛날에는 지나보다고 아주 엄청 먹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평가원이 붙고 검토진들 많이 뽑고 연계 교재 되면서 이제 올라간 건데 지금도 연계 교재 아닌 건 쓰레기거든. 근데 이제 걔네들이 다시 독점하려고 하는 거지 EBS가. 그러면 제대로 만들긴 하면 좋겠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지네 오류 정정해달라고 해도 연계 교재는 눈치가 보이니까 정정하는데 비연계 교재는 버젓이 오류난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 근데 그것도 안 고쳐. 안 고쳐. 그냥 팔아먹기만 하는 거지. 사실 고쳐도 이게 나와 있는 책을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정오표라고 그래가지고 수능 특강 같은 건 정오표가 있어. 업데이트.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 보고 고쳐라 이거지. 근데 대부분 안 보지. 그리고 역대 수능 모든 수능 특강 중에서 제일 오류가 많은 게 뭔지 알아? 수능 독서야. 진짜요? 아니 국어 강사들이 뭘 알겠어.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넣어도 그 사람들이 그 지문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거 오류 신청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매년 수능 특강 독서는 거의 진짜 막판에 가면 정오표가 몇십 페이지 돼. 그래요? 쓰레기야. 근데 그나마 그래도 EBS가 검토진이 많이 붙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교육 검토진 다 빼고 나니까 사실 그러니까 사기업 빼놓고 공기업만 갖다 몰아놓은 느낌인 거잖아. 일을 열심히 하겠어? 안 하지. 안 하지.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잘못돼 있는데 고칠지 안 고칠지 모르겠어. 고치면 보통 고쳤다고 연락이 오는데 그런 걸 해요? EBS에서? 거기 그 댓글로 남겨요. 수연에서 근데 옛날에 내가 그 검토진 된 이유가 2012년에 하도 많이 내가 내가 다 타이핑하니까 오류를 찾아가지고 한 몇십 개를 갖다가 던져놓으니까 그때 검토진 준 거거든. 수강진이 줬어요? 그래서 2013년에 하고 그러고 나서 2014년부터 다시 또 그 저기 뭐야 옵셌어. 2014년 중간부터 없앴나 그래. 그 사교육 그 저거 뭐야 조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사교육 강사들 다 잘랐어 검토진에서. 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면 보다 보면 쓰레기가 터져 많아. 교수들이 그냥 정말 해설도 제대로 안 넣고서 그냥 우리한테 넘기면 다 검토진들이 받고. 대충만.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는 대충 내고 조교한테 해설 달라고 그러니까 조교가 교수님 이거는 해설 이렇게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쓴 거 그냥 넘겨.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능이. 그렇게 해. 대충 사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대충 저거를 해. 왜 그러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뭐 열심히 한다고 돈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 어. 역시 물질 만들어주기. 항상 자본주의 사회는 공산주의처럼 가면은 망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자. 공식 어머니는 어쩐지 불안에 금치 못하고 문을 열고 바꾸게 가는 남편의 뒷면을 물끄러미 이게 마지막이지. 남편 갔다가 죽어. 참말로 황동이 왔을까? 혹은 자 X 단들이 또 돈을 달라고 거짓 황동이 왔다고 하여 남편을 데려가진 않았는가? 여기서 이제 자경단이지. 이 자경단들은 이제 동네에서 이제 그 마적대나 이런 거 지키려고 그 저기 와가지고 약간 조폭 같은 애들이야. 돈 받고 대신 마을에 이제 지켜준다고 하고 이런. 자 하면 그럼 놀고 싶었다. 동시에 그들을 이 성화를 날마다 받으면서 불평한 말이 토하지 못하고 터들터들했으는 남편이 끝없이 불쌍하고 가여워 보였다. 지금도 저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지. 자 그런데 어려워가지고 이제 고향을 떠나는 거지. 지금 어디에요? 59페이지가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고향이 어려워서 떠나게 된 얘기들이 쭉 나와. 거기 보면은. 그리고 거기
세 번째 문단 봐봐. 보위단들은 그들이 받는 바 월급만으로 살 수가 없으니 농촌으로 돌아다니면서 한 번 두 번 빼앗기 시작한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의뢰할 것으로 알고 아무 주저도 없이 백주의 농민들을 위협하고 빼앗곤 하였다. 그러니까 중국 군대인 보위단들, 그러니까 간동군 밑에 중국인들로 따로 편성한 이제 보위단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월급 대신 돈 뜯는 거지. 그러니 농민들은 보위단 몫을 언제나 돈이나 기타 쌀을 준비해두지 않는 목숨 밑에 있고, 또 공산당도 돌아다니지. 거기 보면 공산당이 나타났는데 그 후로 지주와 보위단들이 무서워서 전부 도시로 몰리고 가는 농촌으로 순회를 한다 하더라도 공산당이 있는 구역에는 감히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즉 보위단과 공산당은 서로 또 적대 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또 공산당이 있는 곳으로. 그러나 시국이 바뀌면서 공산당이 쭉 뛰어 들어가면서부터는 또 자경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또 어떻게 이렇게 조폭들처럼 보호해줄 테니까 돈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공산당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보위단, 공산당, 자경단, 여기다 관동군, 마적대 다 나와요? 그게 만주 상황이었던 거야. 여기 다 나온다기보다 그 상황들을 쭉 열거해놓은 거야. 그 당시의 현실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했잖아. 여기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옛날에 내가 광복군들도 가끔 보고 그러면 이제 광복군 자금 좀 내주세요. 이것도 안 내주겠어. 약간 반강제성이 있어. 그것도.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힘겨운데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어디로 가냐면은 60페이지가 60페이지에 여기 온 지역이 뭐라고 표현해? 거기 이곳은 그 중간에 진한 부분 보면은 무엇보다도 방안이 마음에 안 들고 도야지굴이나 쇠해양강 같이 생각되었다. 무슨 뜻이야?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것처럼 생각된 거지. 이 간도이 좋으니까. 그리고 어쩌다 손님이 오면 피해 앉을 곳도 없어가지고 참 이제 어때? 뭔가 되게 멋쩍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근데 차츰 그것도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또 비밀 통보에도 파놨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총소리가 나거나 해서 마력단이건 뭐건 오게 되면은 이제 숨을 장소도 미리 마련해 놓은 거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옷이나 양식 같은 건 좀 넣어놓고서는 몰래 조금씩 꺼내 먹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 거지. 자, 60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실험을 손질한 그는 여기서 그녀라고 안 그러고 그는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희나 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녀라는 거를 처음 쓴 게 1910년대의 김동인이야. 그리고 이 소설은 1930년대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 이후에는 김동인의 소설을 보면서 아 그녀라고 쓰는 게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녀라는 건 되게 새로운 표현이었어. 김동인의 전매 특허 같은 느낌이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는 다 그냥 그라고 쓰잖아. 그녀라고 써. 혹은 이제 이광수는 또 뭐라고 써냐면 그네들은 그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자 그래가지고 그는 바구니에 담아둔 팥을 고르기 시작하였다. 고요한 방 안에 파다의 소리만 제거럽 나고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 이제 파종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봉식이가 판동을 만나지 못해서 쌀을 못 가져올 것. 그러나 나무를 팔아서라도 한참 가면 사오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봉식이는 누구야? 아들이지. 아들이 오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는 눈을 붙이고 방 밖으로 나오다가 무심히 눈에 뜨인 것이 벽에 매달아둔 매주였다. 참 매주를 내놓아야겠다 하면서 바구니를 밖에 내놓고서 매주를 떼어서 문 밖에 가지런히 내놓았다. 그리고 그는 비를 들고 매주의 먼지를 쓸었는데 매주를 보니까 이제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 담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소금이 필요하지. 근데 만주는 내륙지방이잖아. 그래서 소금이 되게 귀하거든. 근데 이거를 또 어때? 세금을 붙여가지고 파는 거지. 일본에서 그 만주국에서 세금을 붙여가지고 정식으로 수입한 것들은 연표라고 해가지고 증을 줘가지고 파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소금이 없어가지고 한이 돼서 소금 밀수를 하게 되는데, 자 모양서는 소금으로 이를 닦을 정도로 어때? 소금이 흔했는데 여기서는 소금이 되게 비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소금이 없어가지고 장도 제대로 못 담그고. 또 어때? 남편이 밥도 이제 짜지가 않아가지고 반찬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모습을 또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금이 한이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61페이지 아래쪽 보자. 저기 대화 볼까봐. 아들이 왔지. 왜 책 거 가지고 오니? 그랬더니 오늘 반공일이에요. 매주 내놨네. 반공일이라는 건 뭐야? 이제 뭐 공산당에 반대하는 무슨 날이거나 뭐 그러겠지. 아니면 반공일 절반만 이제 공휴일이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절반만 수업하고
쉰다는 거였는데 절반만 써봐도 쉰다는 게 맞는 것 같아. 반공일이니까 반공휴일 같은 느낌일 것 같아. 공염이 생글생글 웃으며 매교를 들어 맡아보았다. 아버지 가신 거 보았니? 전팡동 왔더라. 팡동 이제 왔다라는 거지. 팡동이 왔디? 그러면서 이제 불안에 불뚫려 있는 거를 가볍게 한 춤을 몰아셨다. 왜? 이제 그 자경단한테 잡혀가서 돈 뜯기고 있나 생각했는데 팡동이 온 게 맞다라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62페이지 다시 보면은 자, 어디서 봤니? 그랬더니 팡동 집에서 저 아버지랑 자경단들이랑 앉아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더라. 이러고 있다가 공산당이 쳐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죽은 거야. 지주랑 가졌다. 자경단이랑 지주들은 이제 공산당이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거기 63페이지 봐봐. 63페이지에 유랑 봐봐. 그들은 마적당과 공산당을 번갈아 머리에 그리며 건넌마을을 바라보았다. 이마이러바의 개짖는 소리가 그들로 하여금 한층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제 걔가 막 짖으니까 누군가 쳐들어온 걸 알 거지. 그래가지고 숨었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은 거야. 그리고 공산당한테 이제 총을 맞아 죽은 거지. 자, 그래서 아들은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가출해. 가출하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봐봐. 그 아들이 가출해가지고 아들 찾으려고 이제 팡동 집에 갔다가 팡동한테 이제 그 강간당해가지고 애가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딸을 낳는데 원래 있었던 딸이 공염이고 그 다음에 그 팡동한테서 낳은 딸이 공희인데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결국 둘이 다 굶어 죽어. 딸이 둘이 다 굶어 죽고 아들은 원래 극단적이에요. 아들은 그리고 이제 공산당에 가담했다가 죽어. 그리고 팡동집에서 또 내쫓겨. 네? 쫓겨나. 나 팡동이 됐어. 아니 팡동이 이제 원래는 자기 딸 있으니까 이제 같이 지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공산당에 가입했잖아. 그러니까 쫓아내버려. 그러면 이제 공산당 가족들은 그 반동군이 다 죽이거든.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가족 죽고 나니까 먹고 살 게 막막해가지고 소금 장사를 하는 84페이지 밀수입. 왜 이렇게 길어? 간편도이다 그래도. 자, 밀수입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소금 밀수를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하는 건데 공영 엄마가 이제 여자인데도 밀수를 같이 나가지. 6사람이 이제 가는데 이제 앞에 길잡이가 가고 그러고서 이제 밤에 몰래 이렇게 소리 없이 가다가 공영 엄마가 여기서 이제 강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해. 근데 간신히 살아가지고 이제 가기까지의 내용들이 여기 나와. 그래가지고 소금자루 가지고서 결국에는 갔는데 가다가 또 마지막에 뭐야? 공산당을 만나. 87페이지 봐봐. 자, 거기 보면 어둠 속에서 뭐라고 소리치지. 여러분 당신네들이 밤중에 단잠을 못 자고 이 소금찜을 지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웅변을 하는 거지. 공산당에 가입해라. 지주들 때문이다. 보르주아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 연설을 들고 나면 어때? 이제 놓아주는 거지. 놓아주면 소금찜 지고서 다시 어때? 갔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가가지고 용정 가서 소금을 팔려고 풀어놓고 보니까 이제 순사가 들이닥친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88페이지가 88페이지에 가면은 밑에서 보면은 밑에서 7번째 줄에 소금표 내놔 그러지. 소금 정식으로 산 이제 찜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없다 그러니까 어때? 이제 그 옆에 보면은 89페이지에 너 사형을 팔러 다니는 거 사형은 뭐야? 사사로이 이제 밀수한 소금 팔러 다닌다라고 이제 체포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부분이 이제 삭제된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넣어놓은 거거든. 거기 보면은 당신네들은 우리 동무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당신네들은 합심하는 데에서 우리들의 적인 돈 많은 놈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삭제된 거야. 일본에 의해가지고 공산당 지지하는 그런 소설이잖아. 그래서 뒷부분이 통으로 날아간 거를 그 살려놓은 게 이제 어떤 교수가 그거를 다시 복원을 했어. 그래서 그거가 신문에 나왔는데 그거를 적어놨어. 한번 좀 읽어보고. 자, 그 다음에 옥론은 고전소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영웅 소설이지. 근데 여기 보면은 강남홍이라는 인물이 나와. 옥루몽이랑 구운몽이랑 좀 비슷한데 옥루몽은 여자가 5명이 나오고 구운몽은 이제 8선전이 8명이 나오지. 근데 그 5명 여자 중에서 이제 구운몽도 약간 천상계 인물 있잖아. 거기 원래 배경 그 인물들이. 근데 여기서도 다 천상계 인물이야. 천상계 인물인데 인간 세계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인간 세상에서 영웅으로 활약하는데 이 옥루몽이 주로 나오는 대목이 뭐냐면은 거기 여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강남홍이라는 기생이 있어. 강남홍 혹은 홍란 혹은 홍란이라고 나와.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나와. 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여성 영웅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그 영웅 소설이랑 좀 다르게 여성 영웅이 이제 주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수능 완성에서 핵심적으로 실렸고 여기도 지금 강남홍 파트만 좀 잘라가지고 넣어놨어. 전문은 되게 길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남홍 같은 경우에는 기생으로 있다가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저거야 양창복이야. 양창복이 과거로 가다가 강남홍이랑 만나. 근데 강남홍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는 기생 신분이니까 또 사대부집 여자 한 명을 소개시켜주고 그 5명 여자 중에 한 명이야. 원래 양창복이 이제 문창성이라는 신선이었고 이 신성과 같이 친하게 지내던 5소녀 중에 한 명을 또 이제 인간 세상에 태어난 사대부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자기는 이제 어떤 벼슬아치 때문에 그 벼슬아치 하도 쫓아다녀가지고 결국은 물에 이제 투신을 해. 투신을 해가지고 잔칫날 물에 투신해가지고 이제 물살에 휩쓸려 가다가 어디에서 이제 또 어떻게 구출이 돼가지고 이제 도인한테 무술을 배우고 뭐 이제 도술 같은 걸 배운 다음에 그 뛰어난 영웅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게 명나라 원수가 되고 강남홍은 남만족의 장수가 돼. 남쪽 남만인들의.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지. 싸우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양창복인 걸 알고서 강남홍이 이제 양창복 편을 들어가지고 남만을 정벌하고 나중에 이제 왕까지 올라가는 양창복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그 부분들만 잘라놨으니까 이건 한번 읽어봐봐. 안 어렵죠? 조어가 좀 많긴 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다 읽어주려면은 뭐래요? 그 다음에 뒤에 봐봐. 소금은 이것도 되게 힘겹게 살아가는 농민들인데 1970년에서 80년대야. 소금 또 나와요. 응? 아 소금이랬다. 농토 146페이지. 소금이랬다. 내용이 비슷해가지고 좀 이것도 이제 힘겹게 살아가는 얘기거든. 수능화처럼 소설이 많아요. 어? 수능화처럼. 소설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딱 저걸로 돼 있으니까 걔네는 다 모의고사 형식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시가 이렇게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형식이 아니니까 시 많이 나오고 시가 2개씩 실려 있잖아. 한 파트당 소설은 하나씩 실려 있잖아. 근데 이제 얘네는 모의고사 형식이니까 시 대비 이제 소설이나 한문이 딱 반대 1대1 비율인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농토 같은 경우에는 돌쇠라는 인물이 나와. 근데 아버지 한쇠랑 할아버지 듬쇠 때부터 3대째 노비였어. 그 주인집에 노비를 사는 사람인데 이제 아들이 또 있고 아들도 죽었고 손자도 있는데 손자도 실종됐지. 근데 이제 1980년 되면은 이미 어때 그 노비제나 이런 게 폐지되고 한참 뒤인 거잖아. 근데 아직도 이제 주인댁한테 이제 자기가 이제 노비인 것처럼 이렇게 그 얹혀 사는 느낌으로 살아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묵직한 건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인 지주한테 이제 휘둘리면서 땅도 원래는 뺏기고 이 듬세 때는 이제 태평양 전쟁이거든. 일제 때고 한세 때는 6.25 때인데 그리고 여기 일제랑 동학 때 이 듬세한테 지주 어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이제 그 종합농민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내가 농민들 괴롭혔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산 줄게. 그래가지고 석산이라는 산에 얻기로 돼 있는데 나중에 못 뺏어가. 그리고 한때 때도 6.25 때 이제 뭐 공산당군 오면은 너 이제 내가 농민들 괴롭혔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고서는 이거 줄게. 그랬다가 또 다시 뺏어. 여기 돌쇠 때도 그래. 석산 주기로 했다가 땅 문서를 안 줘. 그러고선 다시 뺏어가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름도 되게 그래. 이게 등쇠가 원래 이제 소살 때 덤으로 얻어온 노비라고 해서 등쇠야. 그 다음에 한쇠는 이제 힘세다고 해가지고 한쇠고, 돌쇠는 이 한쇠가 석산 얻으려고 맨날 가가지고 돌 캐는데 돌 캐지 않을 때는 와이프가 대신 가서 캤거든. 그 돌 캐다 나온 애기 그래서 돌쇠야. 보면 되게 기구한 어떤 한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집 그 손녀딸도 이제 석산에서 돌 캐다가 죽고 뭐 그런 식이야. 그래서 내용 이거 한번 봐봐. 이거는 희곡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좀뭐 되게 신문제가 철폐된 사회이긴 한데 거기에서 되게 힘겹게 살아가는. 수업은 힘잘안 나오는 잘 안 나오지. 그러니까 확률상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 현대시 고전시 무조건 나와야 되지. 근데 희곡은 희곡이랑 수필 중에 선택이잖아. 다 수필이네 이제. 수필이 너무 거의 수필이 많이 나오지. 희곡은 간혹 나오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거 한번 정리해봐.